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행보가 빵빵 터지지요. 쌍특검은 보란듯이 통과됐고 민주당의 백보드 앞에서 김건희 특검 제대로 홍보해주더니 까치발 별칭을 또 얻을 판이고 슬슬 이준석이 한동훈 갖고 놀게 시동을 건 듯하지요. 마치 드림팀처럼 표현했던 비대위의 첫 사퇴자가 나왔습니다. 지난 28일 대한노인 회장은 성명서를 내면서 내년 4월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1000만 노인 세대의 지지를 받고 싶다면 노인들 빨리 돌아가라고 망언한 민경우 소장을 즉각 사퇴시키고 이런 실수를 저지른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즉각 사과하기 바란다 라고 했었지요. 그런데 한동훈은 다음 날인 29일 민경우를 임명시킵니다. 이어 30일이 돼서야 민경우가 자진 사퇴했는데 노인 폐륜 발언뿐만 아니라 일제 찬양 발언에 이어 이태원 유족 비하 발언까지 터져 나왔으니 이 막장 화수분을 어떻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 한동훈은 지난 29일 비대위 회의에서 민경우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었지요. 기득권과 싸우려다 누구보다 견고한 기득권층이 되어버린 운동권의 특권 정치 청산에 앞장서 주실 분입니다. 386, 486, 586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동료 시민을 위한 정치를 바로 세워주실 분이라고 기대합니다. 자, 이것이 한동훈의 인사검증 능력이겠지요. 김영민 의원은 이렇게 밝혔습니다. 인사검증 실패는 한동훈 주특기입니다. 법무부 장관 시절부터의 주특기가 비대위원장이 되어서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그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공천할 후보들은 안 봐도 뻔합니다. 라고 일갈했지요. 봉지욱 기자도 미천이 드러나는군요. 서서히 그러나 빠르게. 박시영 대표는 한동훈 비대위 어디서 그런 인간들만 골라왔는지 기가 막힌다. 지와 같은 생각 가진 인간들만 고른 거냐? 아님 또 인사검증 개판친 거냐? 묻지마. 이재명 돌격 때만 뽑다 보니 결국 사단이 난 거다. 사람을 뽑아야지 짐승까지 뽑으면 어쩌란 말인가? 어디까지 막 나갈 건가? 라고 일갈했습니다. 자, 이것이 어찌 민경우 한 명에 국한된 것이겠습니까? 한동훈은 김경률에 대해서도 이렇게 발언했지요. 20년 넘게 정치 권력, 자본 권력을 감시하면서 공익 활동에 헌신하셨고 조국 사태로 드러난 진보의 위선을 통렬하게 지적해 오셨습니다. 우리 팀이 위선과 타협하지 않고 참된 길로 오롯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자, 지난 22년 5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이런 발언이 있었지요. 자, 그리고 이 수사를 마치 검찰이 무슨 기획을 해서 수사를 한 것으로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이 수사가 처음 시작된 수사의 단서는 뭐였습니까?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이 수사가? 당시 시민단체들의 의혹 제기하고 그리고 당시 이제 고발도 있었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사모펀드라든가 주변 상황들이 이게 뭔가 범죄의 단서, 범죄가 있을 개연성이 너무너무 높아진 상태였습니다. 그거는 우리 법무장 후보자가 앞부분을 저보다 지금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자, 이 수사의 단서는 시작이 어떻게 됐냐면은 법무부 장관, 조국 법무부 장관의 인사청문회를 하면서 인사청문 자료를 제출했어요. 거기 보니까 그 갖가지 의혹들이 많이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언론에서 문제를 제기했고 거기에 따라서 시민단체들이 고발도 하고 물론 거기 자유한국당도 고발을 했어요. 이렇게 되어서 이게 이 수사가 시작된 것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한동훈이 지난 검난의 시작이 사모펀드라고 발언해버린 것에 대해 박수영이 당황한 듯 수정하지요. 조국 장관은 이렇게 밝혔습니다. 수일간 밤새 분석했다면서 이런 엉터리 주장했던 참여연대 김경률 씨가 결국 한동훈 품에 안겼다. 같은 주장을 펼친 민변 권경의 변호사가 어떤 사람인지는 다 알려졌고 이들 뒤에는 누가 있었을까? 김의겸 의원의 증언에 따르면 당시 검찰은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조국 펀드 내사 자료를 만들었고 이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보고했다. 당시 언론은 이들의 주장을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이렇게 검난은 시작되었다. 당시 나의 친구 지인들도 조국 펀드 보도를 믿고 날 경원시했다. 이후 법원에서 권력형 비리가 아니다. 정경심은 공범이 아니다라는 판결을 내렸지만 이를 제대로 보도한 언론은 희소했다. 라고 일갈했습니다. 자, 어디 김경률 뿐이겠습니까? IT 전문가 박지훈 대표는 이렇게 밝혔습니다. 한동훈 비대위 인선, 민주당 공격수 3명에 그 외 기타 5명이라고. 장해찬은 YTN 방송에서 이렇게 발언하기도. 이렇게 소외된 약자들을 배려하는 인선이 숫자로 따지면 더 많아요.
그런데 박은식은 왜 민주당 공격수에서 뺐나? 얘도 그간 이력으로 볼 때 민주당 공격수임이 분명한데 호남대한포럼 공동대표 박은식은 광주에서 조국 지지가 들불처럼 퍼지는 것을 보고 그 반발심으로 보수 농객으로 나서기 시작. 조선일보, 중앙일보의 필진으로 급성장. 지난 가을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단식하다 수액을 맞는다고 저격하는 주장으로 보수 진영에 큰 환영을 받기도. 그러니까 박은식 역시 민주당 저격수로 픽업한 것. 즉 비대위원 8명의 용도를 정리하면 3대8이 아닌 4대4이고 한동훈은 총 8명의 비대위원 중 무려 절반인 4명을 민주당 공격수로 선발한 것. 다시 말해 한동훈의 국힘당 운영 주 목표가 국정이나 민생이 아닌 민주당 공격이라는 것. 야당도 아닌 여당 대표란 자가 그 업무 시작을 야당을 상대로 싸움질이나 하겠다고 나섰으니 나라가 참 잘도 돌아가겠다. 국힘이 4번째 민주당 공격수 박은식을 세탁하려 내세운 호남 지역 확장성 특기 역시 엉터리. 박은식은 그냥 태어난 고향이 광주일 뿐 서울의 종합병원 의사임. 광주 전남 역시 의사 부족으로 심각하다 들었는데 자신은 광주 고향이 아닌 서울에서 살면서 광주의 민주당 지지자들을 국힘으로 빼오려는 게 설득이 되겠냐 안 되겠냐. 조선 중앙에 기고한 글로 광주 시민들이 꼬드겨지는 거임. 그리고 이런 민주당 공격수 넷을 빼고 나머지 넷이 장해찬이 내세운 소외된 약자 배려 명분에 맞냐 하면 사실은 김혜지, 윤도현 둘뿐이다. 나머지 둘인 장서정은 돌봄교육 비즈니스를 위한 매칭앱 회사 대표이고 한지아는 을지대병원 재활의학과 의사, 돌봄 매칭앱 회사 대표라서 돌봄교육 전문가라면 음식 배달앱 대표면 음식 전문가냐. 또 재활의학과 의사가 어르신과 관련이 없는 건 아니지만 재활의학과 의사라고 그대로 노인 문제 전문가는 아니잖아. 국힘에게 명분 따위 어떻게든 억지로 갖다 붙이면 된다지만 이건 좀 너무하잖아. 더욱이 비대위원 8명 중 현직 의사가 2이나 들어갔는데 당장 의료계 언론들은 의사 2이나 들어갔다고 환영하는 분위기. 그럼 의대 정원 확대는 어떻게 되는 거냐? 비대위원 인선만 봐도 의대 정원 문제가 도로묵될 조짐이 보이네 라고 일갈했습니다. 김필성 변호사도 이렇게 밝혔지요. 공격수는 그러려니 합니다만 전문가 약자가 눈에 들어옵니다. 5명 중 1분은 현역 국회의원, 2분은 의사, 2분은 사장님이시네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약자 보호에 전문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삶이 어땠는지를 살펴보면 전문성이 인정될 수 있지요. 그런데 눈에 띄는 건 이분들이 대변한다는 사회적 약자입니다. 김혜지 의원은 시각장애인이니 장애인 대표성이 있다고 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사회적 약자, 소수 전체를 대변하는 것은 의아합니다. 이것만 보면 김 의원이 약자와 소수 모두를 대변한다는 의미로 보이는데 그럼 다른 위원들은 누구를 대변하는 걸까요? 장서정 위원 소개는 더 심각합니다. 이 세상은 나이 기준으로 아이 어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아이 어른 대변자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대변한다는 걸까요? 그래서 한지아 위원과 어르신 사이의 관련성 여부는 오히려 별거 아닌 수준입니다. 박은식 의원이 대변한다는 호남 확장성 역시 호남을 사회적 약자로 대상화한다는 의미라서 적절한 관점인지 매우 의심스럽고 윤도현 의원이 최연소라는 것이 전문성 약자 대변과 무슨 관련인지도 알 수 없으니까요. 이렇게 살펴보니 한동훈 위원장이 생각하는 전문성과 사회적 약자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민주당 공격수라는 분들도 그다지 납득이 안 갑니다만 정당끼리 다투는 문제와 집권여당의 전문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점은 일반 국민 입장에서 중요도가 다르니까요. 어쨌든 똑똑하다는 사실을 최선을 다해 과시하고 언론들도 칭송하는 한동훈 위원장님이니 이게 걸맞는 고민이 있으실 거라고 믿어도 되겠지요? 언론인 여러분? 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러니 한동훈 비대위는 제대로 될 리가 없겠지요. 강선우 의원의 통쾌한 브리핑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막말에 늪에 빠져 출발부터 허우적대는 한동훈 비대위. 역시 검증 실패의 대명사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꾸린 비대위답습니다. 노인비하, 여성비하, 식민사관옹호, 이태원 유가족 비하, 폭력성 욕설까지 세대, 성별, 사회적 약자를 가리지 않고 전방위적 막말을 해대던 민경호 비대위원이 결국 마지못해 물러났습니다. 대국민 사과나 반성은 애초부터 기대조차 할 수 없는 무개념 인사였고 사태의 변 역시 망언이었습니다. 국민께 누를 끼쳐서가 아니라 한동훈 비대위에 누를 끼쳐서 사퇴한다니 정말 인사참사 시즌2 한동훈 비대위답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표 인사에 대해 부실 검증, 인사 실패라는 말조차도 아깝습니다. 일부러 이렇게 모으기도 어려울 텐데 참 대단하십니다. 장관 시절엔 자료만 수집한다며 인사 참사 책임을 회피하더니 이제는 누구에게 책임을 뒤집어 씌울 것입니까? 파격이라며 내놓는 인사가 동료 시민을 향해 막말 폭탄을 파격적으로 던진 사람들 집합소라니 그 파격이 이런 파격이었습니까? 이러고도 한동훈 위원장이 총선 승리를 운운하며 국민 앞에 나설 자격이 있습니까? 국민의 신뢰를 잃고 위기를 자초한 건 한동훈 위원장 자신입니다. 인형극 같은 쇼맨십과 알맹이 없이 늘어놓는 무수한 말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본인 사진 잘 나오기 위해 쏟는 에너지의 100분의 1만큼이라도 막말, 망언, 차별로 얼룩진 국민의힘 내부 단속부터 철저히 하십시오.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